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한국 축구의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여부가 걸려있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전이 오는 9월에 시작합니다. 이 중대한 일정을 앞두고 한국인 유럽파 선수들의 거취에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에 개막하는 2024-2025 시즌 잉글랜드 챔피언십 2부 리그 첫 경기 일정에는 이적설의 중심, 빅리그에 관심을 받고 있는 배준호 선수의 결장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럽 내 이동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또 거론되고 있는 선수들의 최신 상황, 유럽 현지 보도를 살펴보고 팩트 체크해드리고요. 9월 대표팀에 승선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수 명단까지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팀의 미드필드 라인을 구성하고 있는 홍현석 선수와 황인범 선수가 유럽 5대 리그, 특히 독일 분데스리가로의 이적 가능성이 크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표팀 공격수 조규성 선수가 여전히 부상에서 회복하지 못했고, 이적설이 돌고 있던 배준호 선수도 이적 문제가 아닌 부상 문제로 인해 최근 스토크시티의 첫 경기에 빠질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또 이적과 관련돼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최근에 나온 보도는 홍현석 선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유럽 현지 시간으로 8월 8일에 나온 벨기에 언론 VP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소속팀인 헨트와의 계약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은 홍현석 선수가 올 여름에 재계약을 맺지 않고 팀을 떠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신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헨트의 스포츠 디렉터로 일하고 있는 아르나르 비다르손이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구단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한 것인데요. 이 보도 내용을 보면 이 비다르손 디렉터가 홍현석을 너무나 팀에 남기고 싶지만 홍현석 본인이 다른 곳으로 팀을 옮기고 싶어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어 한다. 스텝업을 하고 싶어 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물론 선수가 계약하지 않겠다라고 말할 권리가 있는 상황이다라면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계약이 1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헨트가 만약에 홍현석 선수를 올 여름에 이적시키지 않을 수 있는 본인들의 남은 계약에 대한 권한이 있지만 그럴 경우 내년 여름에 FA 이적료 없이 공짜로 떠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원치는 않는다. 그래서 결국 헨트가 올 여름에 홍현석 선수의 이적에 협조할 것이다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사실 이런 불리한 협상이다 보니까 좋은 거래가 되기는 어렵다라고 하면서 최선의 해결책을 서로 찾으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최근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독일 분데스리가의 명문 클럽인 베르더 브레멘이 홍현석 선수를 원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이적료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브레멘으로 가는 것이 결렬됐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어요. 이때 헨트가 원했던 이적료가 현재 독일의 유력 이적시장 전문 매체, 이적시장 전문 평가 매체인 트랜스퍼마크트 기준 900만 유로이고 이 돈을 그대로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이 돈은 어떻게 보면 선수의 나이와 또 현재 경기력과 퍼포먼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설정이 되는데 홍현석 선수의 계약 기간이 말씀드린 대로 내년 여름에 끝나기 때문에 이 금액보다는 최소한 반값은 떨어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 게 유럽 시장 관계자들의 일반적인 판단이고요. 이미 또 2024-2025 시즌의 경기를 꽤 많이 치른 홍현석 선수입니다. 헨트의 에이스로서 미드필드의 조율사로서 활약하고 있는데 UEFA 컨퍼런스 리그 예선전에 출전을 해서 지난 7월 25일에 비킹고르 팀과의 경기에 4대1로 이길 때 2골 1도움의 원맨쇼를 펼쳤고 원정 경기조차도 3대0 완승을 거두는 과정 속에 멀티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거든요. 최근 진행된 3차 예선 1차전의 실케보리와의 경기도 선발 출전해서 71분을 소화하면서 원정 2대2 무승부를 끌어냈기 때문에 홈에서의 2차전을 남겨둔 가운데 본선 진출에 유력한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벨기에 리그는 이미 개막하기도 했는데요. 이적료 협의만 잘 맞는다면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던 브레멘과의 얘기도 잘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당장의 이적료를 낮추면서 세론 조항을 포함하는 형태의 협의도 될 수가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홍현석 선수도 아페르투라 스포츠 국내에서는 구자철 선수의 독일 시절을 대부분 케어하고 또 대리해왔던 에이전시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 팀들과 밀도 있는 다양한 폭넓은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한국 선수와 또 좋은 인연이 있었던 아우크스부르크도 홍현석 선수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결국 홍현석 선수의 행선지는 현 시점에서는 독일 분데스리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황인범 선수의 상황도 마찬가지인데요. 세르비아 명문 클럽 츠르베다 즈베즈다에 소속되어 있는데 2026년까지 계약되어 있어서 잔여 계약이 2년이지만 여기에 바이아웃 조항을 삽입하면서 입단을 했기 때문에 유럽의 검증된 리그, 빅리그의 제안이 올 경우 보내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 황인범 선수가 아직 이제 스베즈다에서 경기를 뛰고 있는데 이면 계약을 새로 맺었다고 해요. 세르비아 매체인 막스베 스포르트의 독점 보도에 따르면 황인범 선수도 이 팀에 대한 애정과 팀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올 시즌에 진행하고 있는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까지는 치르고 간다. 그래서 챔피언스리그 본선에 진출을 시켜주고 떠나겠다라면서 그 이후 이적을 합의했다고 합니다. 즉 8월 28일 예선 마지막 일정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의 2차전 일정이 끝나고 나서 이적한다는 것인데요. 물론 챔피언스리그 본선 진출에 성공할 경우 황인범 선수 입장에서도 좋은 도전을 또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지난 시즌에 본인이 맨시티와의 경기를 출전하면서 또 골맛까지 봤던 그런 경험들이 본인에게도 큰 의미가 있었는데 그런 가능성을 츠르베다에서는 조금 기대하고 있지만 막스베 스포츠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챔피언스리그 본선에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난 시즌에 경험했던 대회인 만큼 결국에는 그것이 황인범 선수에게 큰 동인이 되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 이미 여러 팀들이 황인범 선수를 직접 와서 지켜본 가운데 프리미어리그의 울버햄튼, 크리스탈 팰리스, 그리고 스페인 라리가의 베티스, 독일 분데스리가의 프랑크푸르트가 직접 스카우트를 보내서 황인범 선수를 관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현 단계에서 저희가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프리미어리그 팀들, 특히 팰리스는 이미 카마다 선수를 영입했기 때문에 황인범 선수 영입전에서는 빠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베티스 같은 경우도 이제 다른 선수 영입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고 울브스 같은 경우도 조금은 어린 한국인 다른 선수들의 영입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 울브스는 미드필드가 크게 보강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프랑크푸르트가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고 앞서 언급드린 아우크스부르크도 황인범 선수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 결국 독일 분데스리가 팀이 황인범 선수와 합을 맞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현재 츠르베나가 요구하고 있는 이적료가 700만 유로 수준인데 이 금액이 바이아웃 조항의 금액과 뭐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 금액이 물론 일부 독일 팀들에게는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추후 옵션 조항이라든지 뭐 다양한 방안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미 또 츠베즈다 같은 경우에는 황인범 선수의 대체자라고 할 수 있는 또 다른 미드필더 슬로베니아 출신의 엘시닉 또 영입을 한 상태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달 말에는 황인범 선수의 이적 소식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 만약 홍현석 선수와 황인범 선수가 나란히 분데스리가로 가게 된다면 이재동 선수를 더해서 우리의 미드필드 구성이 아예 또 독일 분데스리가 선수들로도 구성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황인범 선수도 올 시즌 이미 츠르베나에서 꾸준히 경기를 뛰고 있는데요. 지난 7월 20일에 개막한 세르비아 리그 개막전에서도 어시스트를 기록했고 지난 8월 3일에 있었던 텍스틸라츠와의 경기도 4대0으로 크게 이길 때 멀티 도움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미 3경기 모두 출전했고 그중 2경기를 풀타임으로 소화하면서 경기당 하나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8월 17일에도 즈베즈다가 추라리츠키와의 경기가 있고 또 가장 중요한 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경기가 한국 시간으로 8월 21일 새벽과 28일 새벽으로 예정되어 있으니 이 경기들을 치르고 나서 황인범 선수가 어떤 팀으로 향하게 될지가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황인범 선수, 홍현석 선수 모두 창의성도 뛰어나고 또 체구가 작지만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압박도 잘해주고 있는 선수다 보니까 현재 뭐 한국 대표팀이 이제 9월 월드컵 예선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도 반드시 뽑힐 선수라고 보고 있고 아우크스부르크가 나란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분데스리가의 다른 팀들도 원하고 있고 또 8월 일정이 진행되면 될수록 선수들의 몸 상태 또 다른 선수들의 이적에 따른 연쇄 이동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황인범, 홍현석 선수 현 시점에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독일 팀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페이노르트에 강한 관심을 받았지만 이적이 성사되지 않은 배준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관심도 받고 있고 기본적으로 본인의 목표가 프리미어리그 팀으로 가는 것이고 혹은 스토크시티와 함께 프리미어리그도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배준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스토크시티가 워낙 큰 마케팅 효과를 누리기도 했고 경기력도 워낙 좋기 때문에 이번 시즌을 맞이해서 등번호 10번까지 배정을 하면서 본인들이 아직 충분하게 또 계약 기한을 남기고 있다 보니까 웬만해선 보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내고 있어요. 정말 큰 이적료와 정말 강한 오퍼가 오고 정말 좋은 팀의 오퍼가 아니라면 보내지 않겠다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배준호 선수 본인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활약을 하면서 영국 무대, 유럽 무대에 적응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다 보니까 스토크시티에 남을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다만 최근 이제 코크시티와의 경기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프리시즌에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던 배준호 선수가 최근 볼턴전 그리고 네덜란드 클럽인 아제트와의 경기에 모두 결장을 했습니다. 그 결장의 이유는 배준호 선수의 이적 문제나 협상 문제가 아니라 부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화끈한 오른발 중거리 슈팅과 완벽한 침투에 깔끔한 태빈 슈팅으로 골을 넣었던 배준호 선수가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확실하게 부상은 아니고 부상에 우려가 있는 몸 상태라는 이유로 최근 평가전에 빠졌고, 이번 코벤트리 시티와 바로 8월 10일 토요일 밤 8시 30분에 킥오프하는 이 경기에 명단에서 좀 빠질 거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많은 영국 매체들의 이 개막전 스토크시티 예상 명단에 배준호 선수의 이름이 모두 빠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어떤 부상인 건지 어떤 몸 상태인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이적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명확하게 밝혀지면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지난 6월 A매치 기간에는 지난 시즌에 이미 부상을 입었지만 큰 부상은 아니었고 조금 경미한 부상이다 보니까 시즌을 마치고 나서 수술을 하면서 대표팀의 일정만 빠졌던 조규성 선수가 이 수술 이후에 합병증이 발생하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인해 회복 기간이 계속해서 연기가 됐어요. 그러다가 8월 7일에 미트윌란 구단에서 공식 발표를 통해서 이 합병증이 생각보다 심각해서 앞으로 몇 달 동안 경기를 뛸 수 없을 것이다라고 발표했거든요. 지난 시즌에 조규성 선수가 좋은 호흡을 보였던 브라질 출신의 레프트백 파울리뉴 역시 이제 경미한 수술을 받았고 2달 가까이 뛸 수 없다라고 했는데, 조규성 선수가 지난 시즌 미트윌란의 이 덴마크 리그 우승을 이끄는 과정 속에서 13득점 4도움으로 충분히 유럽에서의 첫 시즌 좋은 모습을 보인 상태에서 최근 대표팀에서 경기력이 안 좋았던 게 결국엔 이런 부상 문제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 부상을 잘 치료하고 더 좋은 시즌을 보낼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합병증의 등장과 이로 인한 장기 결장이 조규성 선수의 현재 유럽 커리어와 앞으로의 선수 경력 그리고 월드컵 출전을 준비하는 월드컵 예선전의 일정에도 큰 타격이 되는 상황입니다. 미트윌란 역시 조규성 선수의 부상이 생각보다 장기화되면서 대체 선수를 찾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폴란드 공격수인 아담 부크사 선수도 언급이 되고 있고, 또 한국 선수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제기하면서 측면 공격을 강화할 수 있는 자원으로 엄원상 선수 역시 미트윌란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보도가 덴마크 매체인 볼트를 통해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엄원상 선수 역시 꾸준히 유럽 진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기회에 또 울산을 떠나서 유럽 무대에 가게 될 새로운 유럽파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홍명보 감독이 부임한 한국 축구대표팀은 9월 5일 저녁 8시에 팔레스타인과 월드컵 3차 예선 첫 경기를 치르고 9월 10일 밤 11시에 오만과 원정 경기로 두 번째 경기를 치릅니다. 8월 중순 중으로 새로운 외국인 코치진을 공식 선임할 것으로 알려진 대표팀은 8월 26일에 외국인 코치진과 함께 논의해서 9월 월드컵 대표팀의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여요. 이미 울산 HD 감독 시절에도 신임을 하고 중용을 했던 주민규 선수가 조규성 선수가 빠진 최전방 공격수 자리를 맡고, 또 황희찬 선수 역시 최전방에서 좋은 플레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맡아볼 수 있는 선수로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항 스틸러스에서 득점 행진을 보이면서 최근 독일 분데스리가에 역시 관심을 받으면서 새로운 유럽파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긴 이호재 선수도 대표팀에 선발될 수 있는 새로운 공격 자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선은 손흥민, 배준호, 이재성, 이강인 이런 선수들과 더불어 엄원상 선수, 그리고 울산 시절 특히 홍명보 감독에게 좋은 기억을 많이 안겼던 이동경 선수의 발탁이 가능성이 높이 점쳐집니다. 미드필드 라인은 기존의 황인범, 홍현석 선수 외에 이번에 울산에 입단한 정우영, 그리고 울산 시절에 역시 홍명보 감독과 함께했던 박용호 선수가 선발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요. 왼쪽 풀백은 이명재 선수와 더불어 역시 울산 출신의 서령호 선수, 오른쪽 풀백은 최근 열린발 대표팀에서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지난 6월 대표팀에도 선발이 됐던 황재원 선수, 그리고 박승욱 선수가 선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비라인은 김민재 선수를 중심으로 권경원, 조유민, 하창래 등 지난 6월 선발 멤버들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부상에서 회복한 김수규 선수의 몸 상태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 몸 상태가 확실치 않다 보니까 조현우 선수가 넘버원 골키퍼로 9월 월드컵 최종 예선의 일정을 치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럽파들의 거취가 빨리 결정되고 또 빨리 소속팀에서 자리를 잡고 몸 상태를 끌어올려야 이 월드컵 최종 예선이라는 중요한 첫 번째 일정도 잘 치를 수가 있을 텐데요. 과연 한국의 유럽파들의 이동 상황 어떻게 될지, 결국 어떤 팀으로 이적하게 될지, 그리고 부상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조규성 선수와 배준호 선수의 몸 상태는 어떨지 새롭게 나오는 소식이 확인되는 대로 한준TV에서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한국인 유럽파 선수들의 모든 소식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